안녕하세요. 이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롯데 하반기 기출문제를 같이 보실 텐데요.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있는 딸린 문제입니다. L그룹 인사팀에서 입사한 귀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다. 제시된 자료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표가 나와 있지만 표를 보고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인사팀의 1박 2일 워크숍 날짜를 결정하려고 한다. 인사팀의 워크숍 날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워크숍은 평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평일날 잡아야 되고요. 빠짐없이 모든 인원이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이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저희가 오후 2시까지 풀 하루죠. 네, 풀 하루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함께하는 협업 업무가 있는 날에는 업무가 있으면 일정을 잡지 않는다 라고 하고, 매월 말에는 일정을 안 잡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 저희가 앞에 있는 표와 비교를 한다면 될 수 있는 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조건,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꼭 선지와 같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지에서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날이 9일부터 10일, 지금 여기 있는 날짜와 그리고 18일부터 19일, 그리고 나서 21일부터 22일, 그리고 저희가 28일부터 29일, 그 다음에 저희가 29일부터 30일, 저희가 이렇게 총 3가지의 형태의 경우의 수가 5가지의 형태의 경우 수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걸 제외하면 되겠죠. 우선 금토 주말입니다. 안 되죠, 맞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휴가 있어요. 안 되죠, 맞죠? 왜냐면 풀로 다 같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원 참석 평일, 맞죠? 그리고 나서 연말에는 안 된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9일부터 10일까지는 저희가 다른 팀과 연합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에 저희가 업무 일정이 있으면 안 한다고 했으므로 여기가 안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후 1시에 저희 팀미팅이가 괜찮고 30분 소요이므로 1시간 반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1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출발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선지와 날짜를 같이 와야 됩니다. 저희가 날짜를 보고 선지를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건에서 나오는 날짜와 선지와 매칭 시켜서 확인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 업무를 수행하던 귀하는 실수로 A그룹의 1차 시험에 합격 응시생의 데이터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1차 시험의 응시생이 2,500명이었고 평균 점수는 54.5였습니다. 결국엔 2,500명의 점수가 54.5점이라는 평균이 나왔고요. 합격자 평균이 80점이라고 했습니다. 합격자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합격자가 저희가 지금 X명이지만 여기서 80점을 얻었고, 불합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500명 중에서 X명을 빼겠죠. 불합격자는 그게 50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랬을 때 저희가 1차 합격 응시생 X가 몇 명인지 그걸 궁금해하는 거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계산 같은 경우도 소수점 계산을 다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좀 쪼갤 겁니다. 25, 00 곱하기 50,
플러스 4.5 그리고 80x 더하기 2500 저희가 50 곱하기 50 그리고 마이너스 50x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할 건데요. 그래야지 저희가 조금 더 계산이 편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는 부분이 지워지게 되겠고 결국 2500 곱하기 4.5가 나오게 될 거다. 30으로만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이 지워지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소수점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눠주시면 저희가 15구나. 결국 25 곱하기 15 한 개 x가 되겠군. 결국 그 얘기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맨 마지막 자리가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10 곱하면 250이고요. 그의 절반인 125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75명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요. 계산을 얼마큼 깔끔하게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솔직히 이런 계산을 직접 다 하기보다는 조금 쪼개서 없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쳐내고 계산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3번 문제를 보시면 가까스로 1차 시험 합격 응시생 데이터를 복구한 귀하는 2차 면접 시험 및 워크숍 대비를 해서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래 자료를 읽고 조건에 따라서 구성을 한다. 그때 참인 건 뭐냐? 이걸 문제로 물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총 몇 명 뽑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위원장 총 4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4명을 구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후보는 감염 대책위원 위원장 1명 그리고 재택위원장 또 1명 그리고 생활방역 4명 그리고 위생 저희가 2명 이렇게 총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죠. 근데 조건이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감염 대책위원장이 뽑히면 재택관리위원장은 뽑히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감염 대책위원장이 뽑히면 지금 재택은 뽑지 않죠. 맞죠? 그리고 재택이 뽑히면 생활방역이 뽑힌다고 했습니다. 생활방역은 저희가 2명이 뽑히는 거죠. 지금 1명이 뽑히고요. 재택 안 뽑히고요. 생활이 2명 뽑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 봤을 때 당연히 1명 뽑히고 안 뽑히고 생활방역에서 2명이 뽑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2명이 뽑히는 거죠. 뽑힌다고 했으면 나머지 위생에서 저희가 1명이 뽑혀야지만 총 카운트가 4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감염이 안 뽑히고 재택이 뽑혔다고 한다면 이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재택이 뽑힌다고 한다면 생활 방역에 4명 이상이 뽑히지 않는다. 합쳐서 4명 이상이 뽑히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 저희가 합쳐서 3명이나 합쳐서 2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인원이 생활방역과 합쳐서 저희가 다 4명이 돼야 되면 여기는 저희가 1명이 뽑힐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명이 뽑힐 수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갖고 여기의 선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1번 선지를 보시면 재택관리위원장이 뽑히면
위생 관리는 저희가 한 명이다. 근데 한 명 혹은 두 명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고요. 생활방역위원장도 한 명이나 두 명이기 때문에 2번 선지도 틀렸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감염이 뽑히면 재택위원장도 뽑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3번도 틀리게 되겠고, 4번 감염이 뽑히면 생활방역위원장은 저희가 2명이 뽑힌다라고 했는데, 위원장 뽑히면 생활방역위원장이 여기서 저희가 생활이 한 명이고 위생이 2명이죠. 왜냐면 위생관리위원장이 2명 뽑힌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맞는 거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2명이 뽑힌다라고 했으므로 4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생활방역이 뽑히면 저희가 당연히 생활이 뽑히면 위생도 무조건 다 뽑혔죠. 그러므로 5번 선지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인원을 조금 실수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질은 없기 때문에 내용만 잘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요, 하나를 기준 잡고 그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그게 아닌 부분은 저희가 경우의 수로서 확인만 해 주신다면 쉽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4번부터 6번까지 나오는 문제인데요. 홍보혁신실에서 근무하는 귀하가 오전 회의를 위해 받은 자료의 일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혁신의 아이디어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스킵을 하고 선지를 봐야겠죠. 왜냐면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지문을 읽어도 그 지문에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문이 길면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은데 그게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선지를 읽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전은 본서는 1번 본서는 저희가 서울산업 진흥원 본부에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본선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군. 2번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가치 집약적인 일들에 집중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보다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로봇은 저희가 쉬운 걸 하고 인간은 조금 더 인간다운 일을 한다. 일을 할 거다라는 게 2번의 내용이고, 그리고 3번 우승은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우승이 언제 나오는지를 판단해 주라는 내용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참가를 원하는 팀은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중요한 내용이 본선 로봇과 인간에 관한 내용, 우승, 그리고 신청 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요런 것만 저희가 빠르게 읽어가면서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다시 보는 거겠죠. 그러면 로봇 인큐베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팀 또는 개인은 팀 또는 개인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군요. 내달 29일까지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저 한 문장에 벌써 2개가 나왔죠. 지금 홈페이지는 괜찮고요. 우편이란 말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본선은 나와 있고 개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개인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옳은 것을 구하는 거므로 저희가 옳은 것을 구하는 거므로 5번은 안 되고 4번 또한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편은 잠시 놔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장인, 학생, 스타트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로봇에 관심이 있는 일상생활 도움을 주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내부 심사를 거쳐 9월에 본선 팀을 발표하고요. 본선 팀은 협력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G캠프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서 안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1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쭉 읽어보시면 최종 우승팀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연말에 가려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가 아니라 연말에 가려지게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다.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2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2번의 내용은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 대신 인간이 더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의 로봇을 선보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에서 2번 선지에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단어들을 빠르게 캐치하면서 그 단어들의 맞는지의 여부만 조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5번 선지를 보시면 다음 보기의 설명 중 공모전의 흥행 촉진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본선 팀을 늘리고 상금을 높이면 더 흥행할 수 있겠죠. 상금이 많다면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요. 본선 팀이 많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기억을 맞는 내용이고요. 심사 시 일반 고객들에 의한 투표를 추가하고 이를 홍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니은 또한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로봇 관련 공학 전공자만, 그러면 소수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많지 않겠죠. 차라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심사원으로 두고 조금 더 조언을 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조금 더 흥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인원만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흥행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저희가 기억 니은이 맞는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다음은 로봇 인큐베이션 공모전 결과 후보로 선정된 5팀에 대한 평가라고 했습니다. 선정 방식에 따라서 진행할 때 우승팀은 이라고 했고요. 중요한 거는 가중치죠. 가중치가 나왔다는 거는 계산을 하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이거 계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의 비율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점수가 동일한 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지향과 기술 혁신, 안전 개선, 가치 창조, 항목 순서대로 높은 순을 뽑을 거야. 그러니 같은 점수가 있는 것 중에서 고객 지향과 기술 혁신 정도 끊어서 점수가 높은 팀을 확인해 봐봐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왔으면 확인을 해야겠죠. 안전 개선이 저희가 3점이었고요. 고객 지향이 저희가 1점이었고요. 기술이 2점, 가치가 1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수가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6점, 저희가 10점, 12점, 14점, 2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다 해주신다면 A팀은요 저희가 49점, B팀은 41점, C팀은 46점, 저희가 49점, 그리고 45점이 나오므로 A팀과 저희가 D팀에서 동점이 나오게 됐죠. 동점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고객 지향이었죠. 고객 지향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므로 저희가 D인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연산을 해주시되 계산 실수가 최대한 안 나오도록 꼭 적극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7번부터 9번까지 같이 있는 딸린 문제인데요. 기아는 엘푸드 ESG의 경영 전략에 관한 회의 참여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세요. 결국엔 엘푸드는 뭐 ESG 경영으로 옳은 약속,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라는 내용으로 뭐가 나오겠구나. 근데 지금 이걸 읽어봐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좀 넘기시고, 그리고 네, 중요한 건 7번 문제부터 시작인 거죠. 뭘 읽어야 되는지. 기아는 회의 참석 전 위 자료를 전달받았고요.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구하라. 엘푸드는 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경영을 담당하며 추진하고 있다. 경영을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구나. 그리고 ESG 경영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가 도입했다. 중요한 건 주주총회 전자투표제가 도입, 이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엘푸드의 ESG 위원회는 CFO를 의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ESG의 E는 환경적 부분이다. ESG 경영의 기조에 따라 주주 친화적 지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좀 경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주주 친화적 지배 구조가 지금 저기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랑 조금 더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얘네들은 맞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죠. 맞을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문에서 확인하는 건 아니므로 꼭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풀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엘푸드 강화에서 쭉 내용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지금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ESG는 COF 의장으로 안전, 환경, 사회공헌 등의 영역별 전문 부서가 참여해 전략적 수리가 이행 점검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3번 선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3번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지금 여기 스스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업무를 ESG의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을 담당하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임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서 1번 선지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1번 선지로 좀 뭔가 애매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 내용을 보신다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분야별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그래서 ESG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4번 선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3번과 4번 선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섯 번째 단락을 봤을 때 지배 구조는 주주 친화적 정책과 경력 투명성 과감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배당금을 2배 이상 확대하며 전자투표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라고 해서 저희가 2번 선지와 5번 선지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역으로 유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보기 중 엘푸드에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할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탄소열 설비를 이용한 단기 추진 사업을 집중 보완하여 가까운 시점에 리스트부터 줄여나갈 거다. 지역 사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의 의견 조율 및 반영을 집중할 거다. 그리고 운송수단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연비 효율을 극대화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저희가 선지에 나와 있는 부분과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확인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세 번째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서
최고의 심의 기구로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등 중장기적 전략 목표 등을 심의한다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의 선지에서 내용하는 목표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5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고효율 설비 등을 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디귿과 내용이 일치함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역사회와 공존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한다는 것과는 모순이겠죠. 그러므로 기억과 니은이 내용과 다르고 디귿이 내용과 일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기억, 니은이 3번을 골라야겠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옳은 것을 골라서 찾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선지가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네, 9번 문제를 보시면 L그룹 본부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선정한다고 했고요. 그랬을 때 누가 될 거냐 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 각 후보자의 경력 점수, 학위 점수, 성과 점수, 대회 점수로 계산을 할 거고, 지금 경력은 이렇게 점수를 산출할 거며, 지금 다음으로 학위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점수가 나와 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누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또 동일한 경우가 나왔다는 거는 동점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거다, 2명을 뽑을 거다라는 거, 그것까지 하고 계산해 주신다면 관련 경력에서 점수가 저희가 25점, 그리고 저희가 16점, 저희가 22점, 그리고 19점, 25점이 나오게 되겠고, 학위에서 봤을 때 석사 수료하면 12점, 박사 수료하면 18점, 박사를 졸업하면 20점, 석사 졸업하면 15점, 학사는 10점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총점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더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항상 가평균 기준을 잡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A라고 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B라고 하는 건요, 25점보다는 9점이 마이너스죠. 네, 9점이 마이너스고요. 여기서는 6점이 많고요. 여기서는 4점이 많고요. 여기서는 4점이 적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0점이라고 기준으로 잡고서 봤을 때 B는 이만큼의 점수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겠고, C 같은 경우도 똑같은 패턴을 해주시면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너스 3, 그리고 8, 그 다음에 3, 마3, 네, 1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마6, 그리고 3, 그리고 8, 마1, 그리고 0하고 마2, 그리고 3하고 2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점수들을 다 합산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가 마3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3, 그리고 4점, 그리고 3점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가 0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D는 무조건 최고점이기 때문에 뽑히겠죠. 그 다음에 C하고 E가 동점이므로 저희가 동일한 경우 성과 점수가 더 높은 후보자를 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E가 택하게 돼서 D와 E인 5번이 뽑히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연산을 해주시되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신다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네, 10번부터 12번까지 같이 있는 딸린 문제
문제를 보셨을 때 뭐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읽어주시고요. 아, 스마트홈 펫케어 이벤트를 할 거다. 펫케어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원격 카메라와 지금 원격 급식기, 간식 로봇까지 합쳐서 저희가 월 9,900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펫케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원격 카메라, 원격 급식이고 가격이 좀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쭉 가볍게 보시고 당연히 10번을 먼저 봐주셔야겠죠. 왜냐면 봐야 되는 포인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보고 지문을 보고 답을 찾고, 선지를 보고 지문을 보고 답을 찾고, 항상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10번을 보시면 펫케어 라이트와 펫케어 서비스의 차이점은 월 이용 요금과 간식 노부 제공 여부이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네.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월 9,900원 그리고 여기서는 월 7,700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에서는 지금 다른 게 없죠. 그러므로 여기는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역정을 가입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무료 촬영권이 증정되는지 무료 촬영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라. 그리고 펫케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배상보험이 무료로 가입한다. 그럼 배상보험에 관한 내용, 그리고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에 대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거를 잘 봐줘야 되고, 서비스 가입 시 펫샵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과 금액과 간식 로봇을 주냐 안 주냐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1번 선지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가 3년 약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료 촬영권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료 촬영권은 지금 증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기본적으로 3년 약정을 한다면 뭘 하더라도 라이트나 아니면 펫케어만 혹은 펫케어 라이트 둘 중에 뭘 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여기 있는 거는 공통 혜택이기 때문에 다 준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2번 또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펫케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배상보험이 무료로 가입된다고 했는데 무료 가입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년 이내 해지할 경우는 이제 주의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가입 시 펫샵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펫샵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답은 남아있는 건 이제 4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 봤을 때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 시 사은프로는 반환된다 라고 나와 있으므로 4번인 형태가 틀렸다. 사실 4번이 좀 냄새가 나죠. 틀릴 것 같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4번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문의가 접수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문의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지문으로 비교를 해 주셔야겠죠. 문의를 보시면 라이트 서비스를 지금 작년 3월 1일부터 이용했습니다. 그럼 결국 작년 3월부터 이용했기 때문에 2020년 저희가 3월 1일부터 지금 2021년 7월 22일까지이므로 지금 1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약정을 사용했고요. 3년 약정 스마트 인터넷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만 11세 지금 만 11세 저희가 시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추라고 했고요. 반려동물 보험에 지금 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가입 여부 그리고 지인에게 들으니 간식 로봇이 있다. 간식 로봇 무엇이 제공됐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8월부터는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기를 보는 거죠. A가 문의일 현재 펫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고요. A의 시추는 반려동물 보험의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배상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A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토대를 갖고 여기와 비교를 해 가면서 저희가 지문을 확인해야겠죠. 네, 지문을 확인해 주시면 주의사항에서 모든 혜택은 펫케어 3년 약정에 가입해야지만 되고요. 1년 이내 해지 시 사은품으로 대한 할인권 10만원을 반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총 신세계 이마트에서 10만원권이 제공된다고 했으므로 이거를 반환해야 되는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험 가입은 앱 내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배상 책임 담보의 범위는 이런 식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만 10세 이상의 동물일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맹견인 경우 반려동물 보험에 불과한데 저희가 여기에는 시추가 해당되지 않았고요. 지금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재가입 불가다. 그리고 무조 사진 촬영권은 2만원이 현장에서 청구되며 스튜디오 촬영 시 3인이 필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다 읽고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을 본다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반려동물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만 11세 10년이 10살이 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리고 배상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이 가입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10년이 넘었으므로 10만원이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가입 대상이 해당되죠. 네, 죄송합니다. 가입 대상에 저희가 해당되지만 저희가 직접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므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니을이 안 맞으므로 저희가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스마트 펫케어 서비스 이용 고객인 B는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부담하는 요금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월 이용 요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할 금액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라이트 서비스에 가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담 요금은 제외하고요. 시베리안 허스키와 거주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맹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피펫 호텔에서 1박 숙박을 하였다고 했는데 저희가 숙박은 2일이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지불하진 않고요. 그리고 무료 촬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액자값 2만원이 저희가 들어간다 했고 현대백화점에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저희가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사용한 백화점 10만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백화점은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1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총 12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했다면 12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저희가 4번인 12만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